안녕하세요, 서작가입니다. 이제 제가 그때 그 기생충 영화 비평을 좀 긴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그거를 조금 세 가지 관점을 더 함축을 시키고 조금 짧게 영상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알려졌잖아요. 또 황금 종려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그 방고우의 흔적을 찾아서 떠났던 그런 여행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친구, 이탈리아 친구, 그 친구도 이 영화를 굉장히 관심 있어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영화를 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이며 하여튼 한국 문학도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문학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류가 많고, 역사적인 오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역사를 쓰는 거는 좋은데 그 역사의 방향이 스펙트럼에서 벗어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작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물론 우리가 영화로 하나의 그냥 영화를 소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소비를 하면서 그 이미지들이 저희 무의식 속에 쌓여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이 일반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제가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겠지만 이데올로기가 루이 알티세르라는 그 프랑스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신 마르크스 레닌 그를 연구했던 그 사람도 이제 좀 뭐 미쳤어가지고 이제 뭐 부인을 목졸라서 죽였으니까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어, 어떤 이미지를 갖냐에 따라서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뇌가 이 언어와 이미지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는 그거는 이제 언어학자들이나 무슨 뇌과학 학자들이 말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결과가 보여주잖아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 언어가 너무 깊고 어두워서 자신의 그 인생을 정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신을 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을 해하기도 하죠, 타인을.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이데올로기, 그게 이제 큰 빈 그릇에 우리 무의식이 거기에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처음 쌓였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게 많이 쌓여봐.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가지 관점을 빨리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관점 들어가겠어요. 네, 첫 번째 관점의 문제는 이제 이 장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장치적인 요소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장치는 바로 가족이에요. 근데 이 가족은 단순히 무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의 체제에 자기가 기생충이처럼 살아가는 그 곱둥이를 보고 창문에서 오줌을 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거에 대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기도 그냥 어떤 고통이 없어요. 자기가 고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건을 많이 훔치다 보면 양심이 찔리겠죠. 양심이 찔리다가 양심이 찔린다는 것보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리는데 많이 사기를 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양심이 굳어진다 그러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기를 친 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은 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다가가고 그것을 이제 사기를 하나의 선택지로 받아들이죠. 그럼으로써 이게 이제 문제가 블랙 코미디. 그러니까 조금 어둡거나 이 사람들이 그 뭐 고통이 보여지거나 아픔이 보여졌다면 아유 정말 귀찮게 뭐랄까 영화를 좀 기피할 수도 있어요. 아유 귀찮다. 저런 문제에 나 다가서기 싫어.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영화는 이제 이 모습을 블랙 코미디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일단 다가가기 쉽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가족이 저지르는 기만과 거짓을 마치 그냥 하나의 코미디처럼 그것이 이제 그 무게를 희석시키는 거죠. 도덕적인 무게를 희석. 아시죠? 물을 넣고 막 이렇게 물을 많이 넣으면 그 짠맛이나 단맛이 거의 이렇게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쉽게 공감하도록 만든 문제가 있는 장치를 넣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냄새라는 게 사회적인 언어적인 낙인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누군가 너 냄새나 이게 무슨 냄새지? 이럴 때 얼마나 그 드는 수모와 그 치욕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기택이 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신을 일단은 그 가족의 의미를 떠나서 자신에게는 자신의 그 내면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언어가 된 거예요. 낙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냄새라는 것을 상층과 하층의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층에는 이 사람들이 하층민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생충,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만이 가진 특유한 냄새가 난다는 식으로 그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분법적 사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가진 기득권들이 만든 언어의 낙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녀라는 것은 이것도 기득권의 언어죠. 그 종교적 기득권. 그러니까 종교로 기득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 카톨릭 자체가 흔들리고 신교가 많아짐으로써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어떤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하자 그 여자들을 마녀로 잡아서 죽임으로써 공포를 조장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그 낙인을 찍힌 단어가 바로 마녀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것을 이제 영화적인 냄새의 장치로 쓰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세 가지, 물론 이 세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비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일단 세 가지 관점으로 비평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디언 모티브.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에서는 역사는 하나의 소비죠. 그러니까 역사의 비극이나 역사가 가진 그런 진실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냥 놀이가 되는 순간 소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디안이 가진 비극이나 역사를 알기보다 그냥 그것을 하나의 어떤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그 다음에 이 피해자는 또 스스로, 그러니까 자신이 사기꾼임을 그 인디안 가면 속에 숨기면서 하나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 흘리는 인디안.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예요. 스스로의 책임은 없어. 이 사기를 치면서 이 가족에게 했던 어떤 글쎄요,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일단 여기서 자기는 사회적인 낙인으로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그 냄새 낙인으로 자신의 그런 존재가 완전히 짓밟아버린 피해자가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극은 이야기로 소비되는 거예요, 상류층에게는. 그리고 책임은 가면 속에 숨는 거예요, 하층민에게는. 저는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영화가 던지는 질문들을 이제 제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극을 소비하는 사회에서 진짜 비극은 없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택은 없죠. 오로지 남 탓이고 내 자신에게는 계획이 없는 거죠. 자, 저는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이 영화를 비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어주는 거예요. 우습게, 우습게 막 남 등쳐먹고 재밌죠. 부자 거 다 쓰면서 그 사람들 놀리고 사기치고. 그러나 자신의 그런 어떤 인격과 자신의 존재마저 부정당하는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피해자가 돼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여기 썸네일에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스스로 기생충이 된 건 자기의 선택인 거예요. 발버둥 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짧게 이 세 가지 점에서 비평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좀 더 짧게 해보려고 노력했고, 또 GPT에게 이미지를 조금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작가의 인문학 톡톡이었습니다.